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축구 승무패토토 39회차 최종 픽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1번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일단은 경기력 관련해선 K리그는 초안 때 좀 설명을 드렸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균적으로 8개에서 10개가 적중되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멤버십 관련해서는 배팅 내역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단톡방 참여를 희망하고 싶으신 분들만 가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번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북 대 수원삼성의 경기고요. 전북은 아챔이 있었습니다. 이성윤과 이근호가 결장 예정이고 수원삼성은 정상빈이 경고 누적으로 출전이 불가능합니다.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는 수원삼성, 그리고 9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전북이 주중 아챔 때 결과가 좋지 않았었고 경기력 또한 뭐 좋았다라고 보긴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저는 이 경기를 좀 승무 투픽으로 안전하게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수원삼성이 지금 전북 상대로 노릴 부분은 라인을 내리고 좀 지키다가 역습 한 방을 좀 노리는 그런 형태로 가야 되는데, 여기에 정상빈이 있었다면 저는 좀 수원삼성이 무승부까지 이변을 만들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겠지만, 정상빈이 없다면 사실 역습에서의 좋은 활약을 보여줄 선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의심하지 않고 초안과 동일하게 전북의 단통승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경기입니다. 광주 대 제주 유나이티드의 경기고요. 광주는 홈에서 2연승 중입니다. 제주도 일단 리그에서 2연승을 하고 있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3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초안 때는 제가 무패 방향을 좀 생각을 했었죠. 일단 제주가 유리해 보이는 건 맞지만 광주도 홈에서의 결과가 최근에 나쁘지 않고 흐름도 나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 경기는 원정에서 약한 제주를 봤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좀 무패 투픽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무승부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있었던 경기였었습니다. 하지만 두 팀 맞대결에서 3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 그리고 무승부의 투표율이 좀 많이 몰렸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승패 방향이라면 제주 쪽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광주가 뭐 지금 전방에서의 허율이나 엄지성이나 엄원상이 좋은 활약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제주가 안현범이 복귀하면서 보여주는 그런 경기력, 그리고 주민규의 한방, 그리고 강주의 수비진을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제주가 이 경기는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승패 방향이라면 저는 광주의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입니다. 대구 대 울산의 경기고요. 대구와 울산 둘 다 아챔이 있었습니다. 대구는 이용래 선수가 결장 예정이고요. 울산은 8경기째 패배가 없습니다. 이 경기는 초안에서는 대구의 단통 패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두 팀 다 아챔이 있었고 체력적으로 동일하다라고 봤었을 때 많은 활동량을 보여주는 그런 대구, 그리고 그 노장 선수들이 좀 있는 그런 대구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는 울산이 더 유리할 것으로 판단을 했었고, 아챔에서의 결과가 대구는 탈락을 했고, 울산은 어쨌든 가와사키를 승부차기에서 잡아내면서 8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런 점을 봤었을 때 지금 분위기 자체가 울산이 더 좋고, 그리고 체력적인 부분, 그리고 경기력적인 부분 모두 울산이 좀 앞선다라고 생각을 해서 대구의 단통패를 좀 생각을 했었다가, 울산이 지금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에서, 그리고 배당도 좀 높게 책정이 됐고, 대구가 홈에서의 보여주는 그런 경기력이 좋은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상성을 봤었을 때는 대구가 수비적으로 나오고 역습 형태로 나아간다면 저는 울산이 득점하지 못했을 때 오히려 실점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득점이 많이 나올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 경기는 좀 불안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전북을 좀 단통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울산 경기에는 무승부까지 좀 바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대구의 무패 투픽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번 경기입니다. 울버햄튼 대 브랜드퍼드의 경기고요. 울버햄튼이 예상대로 정배당을 받았습니다. 울버햄튼은 카스트로, 그리고 네투 선수가 결장 예정이고, 브랜드퍼드는 데실바 선수가 결장 예정입니다. 브랜드퍼드가 보여주는 경기력에서의 그런 전방에서의 압박이라든지 아니면 제공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울버햄튼과의 경기력을 비교했을 때는 좀 많이 밀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울버햄튼이 연패를 하다가 지난 경기 승리를 만들어냈고, 황희찬도 득점을 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울버햄튼이 좀 이 경기력에 비해서 결정력이 아쉬웠던 팀인데, 브랜드퍼드가 수비적으로 봤을 때는 역습이라든지 좀 불안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저는 울버햄튼의 경기력이라면 저는
좀 이 경기는 쉽게 그리고 무난하게 이길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울버햄튼의 단통승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경기입니다. 벌리 대 아스날의 경기고요. 벌리는 롱 선수가 결정 예정이고 아스날은 자카와 엘레니가 결정 예정입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 혜택 예상은 벌리가 홈일 때는 아스날 상대로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에 아스날을 단통으로 가져가는 게 좀 불안하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하지만 상대가 벌리고요. 벌리 상대로 강했었던 아스날이기도 하고, 벌리가 지금 이번 시즌 좀 유난히 제공권에서의 강점도 좀 사라진 모습들, 그리고 수비는 굉장히 불안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아스날의 경기력이 좋다라고 보긴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지난 경기 노리치를 잡아내면서 분위기 반전에는 성공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노리치전에서 보여줬던 경기력이 저는 나쁘지 않았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전체적으로 중원도 나쁘지 않았었고, 그리고 부상자들이 복귀하면서 전방도 좀 괜찮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미야스가 저는 지금 아스날의 우측에서의 그런 풀백에서의 모습들이 굉장히 아쉬웠던 그런 아스날이었었는데, 토미야스의 활약은 뭐 저는 그래도 뭐 무난한 활약을 좀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벌리와의 경기력 그리고 상대 전적 이런 전체적인 부분들을 봤었을 때 이 경기는 좀 불안하시다면 투픽을 가져가는 것도 괜찮아 보이긴 하지만 저는 이 경기에서는 벌리의 단통 패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경기입니다. 리버풀 대 크리스탈 팰리스의 경기고요. 리버풀은 피르미누, 윌리엄스가 결정 예정이고 크리스탈 팰리스는 에제 선수가 결정 예정입니다. 두 팀 일단 맞대결에서는 리버풀이 굉장히 앞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배당도 낮게 책정이 됐고 투표율도 좀 많이 몰렸습니다. 챔피언스 리그가 있었던 리버풀이 이기 때문에 도깨비 팀인 크리스탈 팰리스의 모습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이변도 고려해 볼 수도 있겠지만 일단 상대 전적에서 너무 좀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크리스탈 팰리스가 지난 경기는 좀 나쁘지 않았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토트넘 상대로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줬었죠. 하지만 이 상대의 퇴장도 있었고 퇴장 나오기 전까지는 뭐 경기는 밀어붙였지만 이 결정력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하 선수가 분명히 좋은 활약들을 보여주고 있고 전체적인 모습들이 나쁘지 않지만 토트넘의 수비진과 리버풀의 수비진은 좀 지금 격차가 좀 많이 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를 의심하기에는 저는 의심할 근거를 찾기도 좀 어려웠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뭐 피르미누가 결정 예정이긴 하지만 조타 선수도 남아있고 크리스탈 팰리스의 수비를 생각해봤을 때 이 마네가 지금 부진인 상황들은 아쉽지만 그래도 크리스탈 팰리스의 수비 정도는 뚫어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리버풀의 단통승 예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경기입니다. 맨체스터 시티 대 사우스햄튼의 경기고요. 맨시티는 맨디, 스톤스, 라포르테가 결정 예정이고 3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주중에 챔피언스 리그가 있었고요.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에 암스트롱 그리고 월콧, 스물본이 결정 예정이고 3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만약에 두 팀이 지금 이 사우스햄튼이 특히나 최근에 3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지 않았다면 이변도 조금 고려해봤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우스햄튼이 3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4연무까지는 좀 특히나 사우스햄튼이 무승부를 많이 가져가는 팀이 아니라서 4연무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승패 방향이라면 사우스햄튼의 승을 가져가기에는 맨체스터 시티의 흐름이 나쁘지 않고 사우스햄튼이 지금 암스트롱도 없는 상황에서의 경기력이 좋다라고 보긴 좀 어렵기 때문에 맨시티의 단통 승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번 경기입니다. 노리치 대 와포드의 경기고요. 노리치 4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와포드는 3연패를 하고 있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노리치가 와포드 상대로 4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 경기는 노리치가 정배당을 받았어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배당인데 투표율에서는 와포드가 정배당을 받고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배당 따라서 노리치의 승이 좀 들어오는 결과들이 좀 많은데 지금 노리치를 믿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와포드가 사실 리그 첫 경기에서 승리하고 나서는 지금 계속 지금 연패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노리치 상대로 좀 강하기도 했었고 노리치의 수비가 좀 멍 때리는 부분도 많고 굉장히 좀 불안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와포드의 공격력을 봤었을 때는 이 사르 선수의 측면에서의 모습들이라든지
그리고 뭐 경기가 안 풀릴 때는 디니의 제공권을 활용하는 부분들, 노리치의 수비를 생각해 봤을 때는 저는 와포드가 더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와포드도 좀 수비적으로 불안해서 노리치가 공간이 있을 때는 좀 좋은 팀이라서 저는 이 경기는 좀 승패 방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투표율이 좀 균등하게 분배가 된 경기고, 이 경기는 투픽을 쓰더라도 좀 애매한 경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단통 패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 좀 불안하신 분들은 배당도 그렇고 경기력에서도 좀 승패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승패 투픽을 가져가시는 것을 더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팀 맞대결에서도 무승부가 좀 적었었기 때문에 승패 투픽이 좋아 보이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9번 경기입니다. 아스톤빌라 대 에버튼의 경기고요. 아스톤빌라 같은 경우에는 부엔디아 그리고 마르티네즈가 결장 예정입니다.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델프, 칼버트르인, 하메즈가 결장 예정이고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좀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는 좀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일단 아스톤빌라가 정배당을 받았는데 이것도 아스톤빌라가 왜 정배당을 받았는지 개인적으로 좀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아스톤빌라가 뭐 이번 시즌 초반에는 그렇게 나쁜 흐름 자체는 아닌데 에버튼의 흐름이 나쁘지 않고 그리고 경기력도 사실 에버튼이 앞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원정에서의 에버튼을 좀 믿기 어렵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아스톤빌라가 공격에 비해서 좀 수비가 좀 아쉬운 팀이고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아스톤빌라의 수비적인 그 크로스의 약한 부분들이라든지 그리고 역습에 좀 취약한 부분들, 에버튼이 역습이 나쁘지 않고 이 제공권이 좋은 팀이라서 저는 에버튼이 좀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기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은 지우는 것도 좀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칼버트린이 지금 출전이 어려워 보여요. 그리고 아스톤빌라가 공격이 좀 나쁘진 않은 팀이라서 그리고 원정에서의 에버튼이라는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 경기는 좀 지우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경기는 조금 더 무승부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경기고 단통이라면 무승부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에버튼도 조금은 불안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스톤빌라와의 경기력을 대입을 해봤을 때는 에버튼이 최소한 지지 않는 결과까지는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패 투픽이면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경기라서 아스톤빌라의 무패 투픽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번 경기입니다. 인천 대 성남의 경기고요. 인천은 2승 3패로 2연패를 하고 있고 5경기째 무승부가 없습니다. 성남 같은 경우에도 일단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요. 원정에서 3연패 그리고 6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성남은 강재호 선수가 결정 예정이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인천이 성남 상대로 3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인천이 최근에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2연패를 하면서 좋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성남도 뭐 좋은 흐름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2연속 무승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인천 상대로 지금 3연패를 하고 있는 성남이 이 경기까지 4연패까지 하기에는 인천의 최근의 분위기가 좋은 상황은 아니라서 저는 이 경기는 무승부가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과 동일하게 무승부를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경기는 지금 인천 쪽으로 투표율도 좀 몰렸고 성남 상대로 인천이 좀 나쁘지 않았었던 전적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성남이 원정에서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과 사실 경기력을 봤을 때도 공격에서의 뮬리치를 제외한 나머지 받쳐주는 선수가 좀 부족하다라는 느낌 그리고 수비적으로 봤을 때도 서울 상대로도 그렇게 많은 수비적인 그런 그 아쉬운 부분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인천이 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인천의 단통 승도 좋아 보이고 승무 투픽도 좋아 보이는 경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저는 단통 무승부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1번 경기입니다. 서울 대 수원FC의 경기고요. 서울은 차우현 선수가 결장 예정이고 홈에서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7경기째 승리가 없고요. 수원FC 같은 경우에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서울이 수원FC 상대로 홈에서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수원FC가 예상대로 원정인데도 정배당을 받았습니다. 초반 때는 좀 지우는 쪽으로 생각을 했었죠. 그만큼 일단 수원FC가 유리해 보이는 경기는 맞는데 수원FC도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서울 상대로 봤었을 때 서울이 이 찬스를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들 자체는 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결정력이 좀 아쉬울 뿐인데
지금 사실 수원FC가 유리해 보이는 경기는 맞습니다. 경기력을 봤었을 때 서울은 지금 가져갈 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초한테 좀 지우는 쪽을 생각을 했었는데, 그 지우는 쪽을 생각을 했었던 부분들은 수원FC가 유리해 보이는 경기는 맞지만 이런 이 유리해 보이는 경기에서 K리그에서는 좀 이변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변이 나온다면 저는 무승부보다는 두 팀의 경기력적인 부분들이나 K리그 특성을 봤었을 때 완전한 역배로 서울의 승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했고요. 이변으로 단통 승을 가져갈까라고 또 생각을 했지만 지금 서울을 믿을 만한 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승패 투픽 방향이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서울의 승패 투픽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입니다. 브라이튼 대 레스터의 경기고요. 브라이튼은 램프티 그리고 웹스터 그리고 댄번이 결정 예정이고 코널리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레스터는 유로파 경기가 있고요. 페레즈와 저스틴 포파나가 결정 예정입니다. 3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홈에선 2연패를 하고 있고요. 이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입니다. 저는 일단은 이 브라이튼 상대로 레스터가 좀 강했었기 때문에 일단 레스터 사이드를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했고요. 상대 전적에서도 좀 강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브라이튼이 뭐 정력배가 크게 차이 나지는 않지만 브라이튼이 정배당을 받은 게 약간 의아하긴 합니다. 그만큼 레스터의 최근 흐름이 좋지 않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두 팀의 모습을 생각을 해봤을 때 사실 브라이튼이 레스터 상대로 꿀릴 만한 점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브라이튼의 최근의 경기력도 이번 시즌 나쁘지 않고 레스터의 경기력이 좋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레스터가 브라이튼 상대로 강했었고 분명히 유로파가 있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은 분명히 있겠지만 브라이튼의 수비를 봤었을 때 공간이 좀 많고 크로스나 세트피스에서의 실점이 좀 많기 때문에 레스터가 경기가 안 풀릴 때 이 세트피스 한 방으로 브라이튼을 무너뜨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력은 저는 무승부에 조금 더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말씀드린 상대전적 이런 부분들 그리고 브라이튼의 수비를 좀 생각을 해서 무패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입니다. 웨스트햄 대 맨유의 경기고요. 웨스트햄은 주중에 유로파 경기가 있습니다. 안토니오가 결정 예정이고요.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맨유도 일단 챔스가 있었고요. 레시포드와 텔레스, 카바니가 예정이고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사실 웨스트햄도 주중에 유로파가 있고 안토니오가 결장 예정이기 때문에 맨유 사이드를 가져가는 게 맞고 맨유의 단통 승을 가져가는 게 맞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 영보이스와의 경기 때 보여줬었던 그런 경기력적인 부분들 물론 퇴장의 변수가 있었긴 하지만 저는 웨스트햄의 경기력이 나쁘지 않은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유로파가 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은 맨유보다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웨스트햄이 보여주는 이 전방에서의 그런 모습들, 유기적인 모습들이라든지 아니면 역습이나 세트피스에서의 한방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맨유가 의외로 좀 초반에 실점한다면 경기를 좀 어렵게 풀어나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충분히 웨스트햄의 승이 이변이 나올 수도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안토니오도 없기 때문에 맨유 쪽 사이드를 바라보는 게 맞겠지만 맨유가 아무래도 주중 챔스에서 보여준 그런 결과 때문인지 투표율이 좀 많이 몰리진 않았고 배당도 좀 높게 책정이 됐습니다. 저는 승패 투픽이 오히려 이변이라면 승이 좀 나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웨스트햄의 승패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토트넘 대 첼시의 경기고요. 토트넘은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가 있고 다이어와 로메로, 소니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고 탄강가는 결정 예정입니다. 첼시는 주중에 챔스가 있었고요. 풀리식이 결정 예정이고 캉테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사실 첼시가 주중 경기 때 사울 선수의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이 토트넘과의 경기를 좀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토트넘의 수비도 너무 좀 불안하고요. 물론 지난 주말 경기 때는 이 탄강가가 퇴장을 당하면서 그런 변수가 있었긴 합니다. 하지만 이 첼시와 중원을 비교했었을 때는 좀 많이 밀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수비적으로도 좀 많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누누 감독의 전술이 사실 무리뉴 때와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첼시 같은
경우엔 수비도 안정적이고 공격적으로 봤었을 때도 루카쿠가 엄청난 활약을 저는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토트넘 역시 주중에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가 있어서 체력적인 부담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첼시가 무난하게 이길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대승까지도 좀 가능할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단통패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경기에 대해서 최종픽 공유를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내일 저녁에 토요일 프로토 경기들 그리고 풀백과 독식픽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